안녕하세요. 부자고래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 장기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필수이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수익과 나아가서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그런 테마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1위인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게 5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407조 코스피 1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 보통주입니다. 약 한 34억 주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입니다. 이제 보통주보다는 낮은데 이 주가 흐름 역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주가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모양을 대서 보면은 거의 놀랍도록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코스피 5위, 50조 정도 되고요. 이제 외국인 보유 한도율이 85.6% 정도 됩니다. 85.53%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88% 정도였는데 계속 80% 중반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투자했을 때 외국인이 받는 배당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억 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1년 세전 배당금이 1,416원입니다. 그것을 곱하면은 단순 계산하면은 4조 8천억 정도 되고요. 보통주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억 주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가진 게. 그리고 한 주당 연 배당금이 1,417원입니다. 1원이 높아요. 보통주보다. 그럴 경우에는 약 1조 원을 받습니다. 둘 다 세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만 약 5조 8천억을 수령하는 겁니다. 세전으로. 15.4%를 떼면은 5조 조금 덜 되는, 네, 5조는 넘겠네요. 5조 조금 넘는 금액을 수령을 하겠네요. 어쨌든. 앞에 보시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뭐 50%대, 우선주는 85%,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국내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냥 배당금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도 우리 개인들이 이거를 20% 정도만 안에 소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조 원 정도 넘는 배당금을 국내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국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하면은 당연히 국내 계좌에 들어오겠죠. 본인의 계좌에. 그러면 이 배당금을 들어온 걸로 뭐 배당금 재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걸로 뭐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계속 사는 성향인데 뭐 이걸로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니까요. 뭐 기분 좋아서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외식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코스피 코스닥 개잡주를 투자를 하는 것 해서 단타를 쳐서 그런 단기 차익을 얻는 것보다 꾸준히 주식을 투자를 해서 배당금도 수령하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6만 원이 넘어갑니다. 뭐 제가 오늘 찍기 전까지 조금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 저도 바빴고 그랬는데 저도 계좌를 좀 보지는 못했는데 며칠간 떨어진 날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뭐 조금 조정이 됐나 싶은데 오른 날이 훨씬 많았고요. 결국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당금 꾸준히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은행 예적금 지금 금리가 낮죠. 뭐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예금 금리는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뭐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신용대출을 30일부터 규제를 제대로 틀어막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은 할맛하십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서 그러거든요. 어쨌든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주식에 이제 전 투자하는 게 전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가장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고 세계의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곳입니다. 몰리는 마켓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다우, 미국의 대표적인 뭐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그래프인데요. 이때 뭐 코로나 때 빼고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거고요. 이건 나스닥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하이테크 기술주 중심의 그런 지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이죠. 뭐 이거는 제가 3년 그래프를 못 뽑았네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때 코로나 때 쑥 시원하게 빠졌는데 결국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 리얼티 인컴, 뭐 코카콜라, AT&T를 뭐 대표적으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몇 개 종목이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미국 주식은 주로 이제 분기 배당이 많아요. 미국은 우리 한국보다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스튜어드 코드십을 통해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국에 비해서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 게 맞는 게 분기 배당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 전 영상을 보시면은 배당 정책의 배당금 조회에 대한 부분을 종이 배당 통지서가 아닌 웹 서비스로 통한 인터넷으로나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금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고 이러한 웹 서비스 조회 같은 부분은 아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 배당이 많지만 월 배당 주식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얼티 인컴인데요.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다음에 사실 다른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찾아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부동산 리츠 주식인데요. 이제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 미국의 부동산에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각종 뭐 소매점포 그런데도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내겠죠. 그 임대료를 회사는 받아서 그 임대료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매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리얼티 인컴은 월 배당주로서 50년 동안 현재 배당을 줄이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고요.
매월 배당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는 뭐 58.27달러가 들어왔는데 제가 뭐 이게 세금이 8%고요. 미국 주식이 아마 세금이 제가 알기로 15%로 알고 있습니다. 14%인가 15%인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은 주민세까지 치면 15.4%인데 미국은 14 아니면 15%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금을 떼서 이 정도 49달러 정도 들어온 거고요. 코카콜라는 분기 배당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탄산음료 글로벌 1위 회사이죠. 45달러 들어왔고요. AT&T는 미국의 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KT, SK텔레콤과 같은 그런 통신회사이고요. 여기도 분기 배당입니다. 이렇게 28달러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달러도 제 계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즘 뭐 물론 원화 강세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지만 또 경제 위기든 뭐든 조정이 오면은 환율이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이 자금이 형성되는 거대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월배당, 분기배당 주로 하고 있고 배당은 늘리는 주식이 많습니다. 뭐 귀족주,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국 우량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매월 분기별로 배당금을 달러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외화벌이와 동일한 효과를 저는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뭐 수출이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미국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주기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해서 달러로 확보하는 것. 외화 획득의 일단 첫 번째는 외화 획득이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 시 환 해지 효과도 있고 환 평가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지수에 간접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제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은 미래에셋 자산이고 펀드 보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0.07%. 아마 좀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아까 이렇게 우상향을 했죠. 그럼 이 주식도 결국 이렇게 그 지수에 맞춰서 등락을 하는 겁니다. 이제 5년 그래프인데 5년 전에는 이 금액에는 지금 3배가 올랐죠. 결국 미국 주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년 장기 투자가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1년 수익률이 36%죠. 1년 수익률 36%면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주식인데요. 이건 지금 저도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0월 29일 얼마 안 됐는데 킨덱스라는 게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인덱스 펀드라고 뭐 그런 게 지수 충족 펀드가 있는데 이거 한국투자증권 코리아 한국투자증권 그 K를 앞에 써서 이제 회사 이름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게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그거는 조금 늦게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거랑 솔직히 이거랑 KB스타 나스닥 100이랑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랑 사실상 똑같은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수료도 0.07%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게 투자 금액이 뭐 1억, 2억 엄청 큰 분한테는 0.07%도 큰 금액이겠죠. 근데 어쨌든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이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금 계속 모아갈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S&P 지수 나스닥 100 말고 S&P 500을 추정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킨덱스 S&P 500이라고 상품명을 검색해보면 있어요. 나스닥 100 지수로 추정하는 ETF에 장기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아직까지 배당금은 없습니다.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ETF는. 이제 주식은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ETF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아직 분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 ETF도 있어요. 뭐 인베스코 QQQ라고 있는 유명한 QQQ라고 있는데 QQQ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분배금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이런 킨덱스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일단은 시세 차익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가 기본이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수혜주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현금 110조를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에 TSMC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가지고 온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중국 시장이 뭐 반도체 굴기로 따라온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강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주식 투자입니다. 해외 우량 주식, 뭐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그리고 기술주로는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주 우량한 주식이 많습니다. 구글, 알파벳도 있고요. 그런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 달러와 시세 차익 확보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주요 지수 S&P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펀드에 ETF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의 뭐 주가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 주식을 선택해서 뭐 투자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ETF 투자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펀드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 지수를 결국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이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마쳤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런 투자 금융에 무지해서 이러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투자 마인드를 확립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재 주식 투자의 세태가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찼네. 단타 위주,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예전 영상의 빅히트, 뭐 환불 대니만이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앉아있고 그런 단타 위주의 투자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밥 먹으면 점심때 보면은 주식 얘기하는데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 얼마 벌었어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밥 먹으면서 그냥 그게 소음공해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근데 많은 정보도 그걸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것은 사실 소음공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이제 저는 개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사실 이게 국익에 기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표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투자 금융 마인드를 올바른 마인드를 잘 배워서 이제 저 뒤에 후대 저희 자식이나 저희 자식의 자식 그런 후대 사람들이 금융에 무지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교육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